마을에서 무시당하는 베트남 며느리. 새벽 5시 시골 보건소. 베트남 여자가 시어머니를 업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새벽엔 의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당황했지만 그 순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아스피린 300mg 즉시 투여하세요. 완벽한 의학 용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며느리. 응급실에서 완벽한 처치를 하는 란.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베트남에서 조금 배웠어요. 란의 가방에서 보이는 낡은 사진. 오빠, 15년 만에 찾았어요. 한국말도 서툰 베트남 며느리. 그런데 그녀는 베트남 최고 병원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던 그 여자. 실은 15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 베트남 며느리. 진짜 복덩이는 우연히 굴러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찾아오는 거죠.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운명의 재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 보건소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베트남 여자 응우엔 티란이 시어머니를 업고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란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빨리요.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엔 의사가 없어요. 119 불러야 돼요. 시어머니 박순덕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호흡은 가빠지고 맥박은 점점 약해졌죠. 란이 시어머니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라졌어요. 서툴던 한국말이 정확한 의학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아스피린 300mg 필요해요. 간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그걸? 란은 대답 대신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손놀림이 마치 10년 경력 의사 같았죠. 지금 혈압 90에 60, 심박수 분당 120회. 쇼크 직전이에요. 산소 마스크 씌우고 정맥로 확보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멍하니 란을 쳐다봤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말도 서툴던 베트남 며느리. 그 여자가 지금 의사보다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란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맥을 짚고 동공을 확인하고 호흡음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란이 직접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제가 할게요. 보조만 해주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호흡이 안정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란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란의 얼굴에 햇빛이 비쳤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란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란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뒤늦게 도착한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란이 한 응급처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응급처치입니다. 이 정도면 전문의 수준인데요.
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베트남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능력을 숨기고 시골에 와 있는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란의 가슴 속에 15년을 품어온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이 작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요. 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 아래 펼쳐진 논밭이 보였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일하는 그 땅이었죠. 오빠, 드디어 갚기 시작했어요. 란이 베트남어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국제결혼 중개소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박민수가 앉아 있었죠. 35살 독신 남자.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았어요. 결혼 정년기는 한참 지났습니다. 중개소 직원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분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 민수의 손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응우엔 티란. 28살 베트남 하노이 출신. 사진 속 란의 눈빛이 유난히 맑았어요. 다른 사진들과는 뭔가 달랐죠. 민수는 왜인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2주 뒤 베트남 하노이. 민수는 처음 보는 이국 땅에서 떨고 있었어요. 중개소 직원을 따라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란이 앉아 있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죠. 란이 민수를 보는 순간 손에 들던 컵이 덜컥 흔들렸어요. 뭔가를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그게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란은 5년간 이 남자를 찾아 헤맸어요. 국제결혼 중개소마다 박민수라는 이름을 수소문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을요.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란의 한국말은 서툴렀어요. 하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나은 삶 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란은 베트남에서 의사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알 리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인천공항에 란이 도착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죠. 힘든 여행이었죠? 집으로 가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어요. 갈수록 길이 좁아졌습니다. 논밭만 끝없이 펼쳐졌죠. 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노이의 번화한 거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빠를 찾았으니까. 차가 낡은 시골집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마당에 시어머니 박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65살의 과부.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죠.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요. 환영의 말은 없었어요. 그저 의무처럼 집 안으로 안내했을 뿐이었죠. 방은 여기. 짐 풀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도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란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덕은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 순덕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란에게는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놓였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젓가락 쓰지? 순덕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란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집 규칙 알아둬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해요. 빨래는 손으로 하고 청소는 매일. 알았죠? 네, 어머니. 그리고 순덕이 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민수한테 잘해줘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베트남 여자한테는 과분한 남자다. 란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한테 잘할게요. 밤이 깊었습니다. 란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베트남어로 빼곡히 적힌 글들. 3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15년 만이에요. 오빠는 저를 기억 못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으니까요.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드디어 찾았어요. 아빠 생명 구해준 그 한국 오빠를요. 이제 제 차례예요. 오빠 가족을 지킬게요. 아빠가 제게 주신 마지막 유언대로요. 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창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밤이었죠. 하지만 란은 외롭지 않았어요. 15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란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베트남 며느리가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요. 란이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봤어요. 슈퍼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 베트남 여자 돈 때문에 왔을 거야. 우리 민수가 불쌍해. 제대로 된 한국 여자도 못 만나고. 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인사했을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말이었어요. 일부러 더 서툰 척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란은 마을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린이집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119, 빨리 119. 란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토하고 쓰러졌어요.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요. 의외, 아이들이 토하고 있었습니다. 복통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어요. 119입니다. 위치가 어디신가요? 여기 산골 마을 어린이집인데요. 아이들이 식중독 같아요. 구급차가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약 1시간 소요됩니다. 1시간이요? 그럼 너무 늦는데.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들만 쳐다봤죠. 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 제가 봐도 돼요? 원장이 란을 쳐다봤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뭘 안다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요. 뭐라도 해주세요. 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툰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10년 경력 전문의의 눈빛이었죠. 재빠르게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한 명 한 명 증상을 체크했어요. 구토, 복통, 설사. 일부는 탈수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란이 원장에게 물었어요. 점심에 뭐 먹었어요?
김밥이랑 떡볶이요. 급식업체에서 배달된 거. 언제 먹었어요? 1시간 전쯤요. 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증상 발현 시간, 증상의 종류. 모든 게 들어맞았어요.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살모넬라 또는 황색 포도상구균 의심됩니다.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라는 대답 대신 움직였습니다. 아이들 옆으로 눕혀주세요.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요. 네. 쇼크 방지예요. 빨리요. 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본능적으로 따랐어요.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얼굴은 옆으로 돌려주세요. 물은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구토가 심해서 흡인 위험이 있어요. 란의 지시는 정확했어요. 마치 응급실 의사 같았죠. 보리차 있어요? 네, 있어요. 설탕이랑 소금도요. 그건 왜요? 경구 수액 만들 거예요. 탈수 막아야 해요. 란은 직접 경구용 수액을 만들었습니다.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정확한 비율로 섞었어요. 구토가 멈춘 아이들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만요. 아이 하나가 란을 올려다봤어요. 아줌마, 아파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란의 손이 아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됐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죠. 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란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란은 잠시 망설였어요. 베트남에서 조금 배웠어요. 조금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들 어디 있습니까? 원장이 설명했어요. 이분이 응급처치 다 해주셨어요. 구급대원이 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상태를 확인했어요. 완벽한 처치입니다. 의료인이세요? 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인데요. 경구 수액도 만드시고 아이들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란도 따라가려 했지만 원장이 말렸어요. 란 씨가 있어서 큰일 면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베트남 며느리가 아이들 살렸대. 의사보다 낫다던데?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란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 부모들이었어요. 란 씨, 우리 아이 살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 떡. 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순덕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죠. 밤이 됐습니다. 민수가 란에게 물었어요. 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저 베트남에서 간호사 일 조금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란은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기기로 했어요. 민수는 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살았어요. 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제가 오빠 마을 사람들 지켰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죠. 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이날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
부동산 개발업자 김만식은 란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죠. 저 여자 보통이 아니라고요. 마을에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란은 이제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됐어요. 길을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란 씨, 안녕하세요. 우리 애 그때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란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정체가 탄로 날까봐 걱정이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마을 회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만식, 45세. 이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명품 시계가 반짝였죠. 만식은 마을 이장 황철수를 찾아왔어요.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만식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마을에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땅값 좋게 쳐드릴게요. 황 이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마을을 팔라는 겁니까? 팔다뇨. 개발하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황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살던 땅인데 쉽게 팔 수 있겠습니까? 만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특히 박민수 씨네 땅이 핵심인데 박민수네 땅, 마을 중심에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리조트 개발하려면 꼭 필요한 위치였죠. 만식은 회관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수,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다며?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뒤 만식은 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이 여자에 대해 최대한 파내세요.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베트남까지 조사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쓰세요. 만식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란의 약점을 찾아내서 박민순의 가족을 압박하는 것. 그렇게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거였죠. 한편 란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순덕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이후로요. 란아, 이거 먹어봐. 순덕이 직접 만든 김치를 내밀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란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가 자기 음식을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던 거죠. 베트남 음식도 만들 줄 알아? 네. 제가 어머니께 베트남 쌀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 두 사람 사이에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만식이 직접 박민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식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만식개발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땅을 팔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요. 만식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로는 돈 못 법니다. 이 땅 팔면 서울 가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만식이 돌아서며 란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만식이 떠난 후 순덕이 불안해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순순히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 땅은 안 팔 거예요. 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란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 남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란 씨가 무자격 의료 행위했대. 의사 면허도 없는데 아이들 치료했다며? 그거 불법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만식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슈퍼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야 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베트남에서 무슨 일 했는지 누가 알아? 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문화센터 이미선 선생님이 란을 찾아왔어요. 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만식이가 퍼뜨리는 거예요. 김만식 씨요? 네. 그 사람 땅 개발하려고 온갖 수단 다 써요. 조심하세요. 이미선은 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선배로서 란을 이해해줬죠. 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만식은 사설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란이란 여자 베트남에서 행적이 묘해요. SNS도 다 삭제됐고 계속 파세요. 반드시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민수, 내 땅은 내가 가질 거야. 그 베트남 여자를 이용해서라도.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한편 란은 자기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빠를 지켜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15년 전 오빠가 우리 아빠를 구해줬듯이 이번엔 제가 오빠를 지킬 차례예요. 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베트남 의사 면허증, 바크마이 병원 재직 증명서, 외과 전문의 자격증.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란은 서류들을 다시 숨겼습니다. 창밖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란도 만식도 마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곧 엄청난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건이 란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도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만식이 긴급 마을 회의를 소집한 거였죠.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란도 남편 민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도 옆에 앉아 있었죠. 만식이 빔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무언가 떴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SNS 프로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식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닥터, 즉 의사라는 뜻입니다. 회관이 술렁였어요. 베트남 최고 병원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란의 사진이었어요.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순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식이 계속 말했어요. 응우엔 티란, 하노이 의과대학 수석 졸업, 바크마이 병원 외과 전문의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화면에 란의 졸업장이 떴어요. 영어와 베트남어로 적힌 의사 면허증도요. 의사가, 그럼 왜 여기 와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식이 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란 씨,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이 의사였다는 게? 모든 시선이 란에게 쏠렸습니다. 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민수가 란의 어깨를 잡았어요. 란, 대답해봐. 이게 진짜야? 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왜 대답 못하십니까? 거짓말이었으면 부인하세요. 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란이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서툴던 한국말이 갑자기 유창해졌어요. 베트남 하노이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바크마이 병원에서 10년간 외과 전문의로 일했어요.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왜? 황 이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걸 숨겼소? 그리고 왜 한국에 왔소? 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요. 만식이 냉소를 지었어요. 말할 수 없다? 뭔가 숨기는 게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란, 나한테도 말 안 한 거야? 왜? 민수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어요. 서방님, 우리 결혼한 지 2달이야. 2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요. 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덕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를 속인 거야? 의사면서 왜 시골로 시집 왔어? 우리 집 뭐가 탐나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술렁였어요. 뭔가 이상해. 의사가 왜?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을 땅 노리는 거 아니야? 만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비밀을 아직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이미선 선생님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란 씨가 우리 마을 아이들 구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식이 끼어들었어요. 무자격 의료행위예요. 한국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치료행위를 했으니까요. 그건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란이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하필 지금? 만식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체를 숨기고 온 사람을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2달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집에 가자. 서방님, 말하기 싫으면 됐어. 집에 나가.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란은 고개를 숙인 채 회관을 나왔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렸죠. 집으로 가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순덕이 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니 소리 하지 마. 우릴 속인 주제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란은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을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5년 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3살 민수가 12살 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직 말할 수 없어요. 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곧 박민수도 무너질 거야.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도 마을 사람들도 몰랐어요. 란이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것도요. 란은 짐을 다 쌌어요. 내일 아침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죠. 바로 그날 밤, 시어머니 순덕이 쓰러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란은 작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집을 나가려 했죠.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야 했어요. 란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2달간 살았던 집이었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집안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란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죠. 어머니, 어머니.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란이 돌아서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어요. 안방에 순덕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순덕을 흔들었습니다. 란이 재빠르게 순덕에게 다가갔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받습니다. 뇌졸중이에요. 즉시 병원 가야 해요. 119 불렀어. 하지만 란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큰 병원까지 2시간. 골든타임은 3시간이었죠. 순덕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혈압도 위험 수치였죠. 란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저 수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해줘. 제발. 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선 선생님한테 전화해요. 도움 필요해요. 30분 뒤 이미선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뒷좌석에 의료기구들이 실려 있었어요. 다문화센터에 응급의료 키트 있어요. 다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황철수 이장도 달려왔어요. 란 씨, 우리 마을 보건소 쓰세요. 거기 수술실 있어요. 하지만 불법이에요. 상관없어요. 사람 목숨이 먼저요. 사람들이 순덕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건소로 급히 이송했어요. 보건소 수술실. 란이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10년간 입어온 익숙한 옷이었죠. 마스크를 쓰는 순간 란의 눈빛이 변했어요. 서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베테랑 외과 전문의의 눈빛이었죠. 수술 시작합니다. 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미선이 보조 간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을 보건소 간호사도 함께했어요. 혈압 측정해 주세요. 180에 120입니다. 너무 높아요. 혈압약 투여하세요. 란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확인했어요.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혈전 제거술 필요해요. 여기서 그런 수술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란의 손이 움직였어요. 10년 경력이 손끝에 배어 있었죠. 떨림이 없었습니다. 카테터를 혈관에 삽입했어요. 조심스럽게 뇌혈관까지 도달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요. 혈전 보여요. 제거 시작합니다. 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미선이 닦아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죠. 제발, 제발.
3시간째 란은 쉬지 않고 수술했습니다. 혈전을 조금씩 제거해 나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혈전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막혔던 혈관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어요. 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뇌압을 낮춰야 했습니다. 출혈 위험도 체크해야 했죠. 30분을 더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수술 끝났습니다. 란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선이 란을 부축했어요. 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아요? 살아나실 거예요. 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민수가 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서방님. 거짓말해서. 아니야. 어머니 살려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순덕.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란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살아계셔야 해요. 그때 란의 입에서 베트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이제 조금 갚았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15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덕 씨 어떻게 됐어요? 란 씨가 수술했다던데. 황 이장이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란 씨가 순덕 씨 목숨 구했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의사였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만식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란에게 향했어요. 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란아. 네, 어머니.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도 울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란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이제 됐어. 넌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민수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맞죠? 제가 오빠 어머니 살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15년 전의 이야기. 그 운명적 만남의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병실에서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란이 정성껏 쓴 미음이었습니다. 란아, 너 요리 솜씨도 좋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순덕이 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 꿈이요? 응. 우리 민수가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더라. 순덕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베트남인가 봐. 더운 나라였어. 민수가 누군가를 업고 뛰어가는 꿈이었지. 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사람을 살렸어. 병원까지 업고 가서.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지?
민수가 베트남에 간 적 있나? 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어머니. 15년 전에요. 그래. 대학교 때 봉사활동으로요. 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꿈이 아니에요. 응?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없이 꺼내봤던 흔적이었죠. 사진을 순덕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사진 속에 젊은 민수가 있었습니다. 23살 대학생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죠. 민수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순덕이 란을 쳐다봤어요. 저예요. 15년 전에 저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15년 전 하노이에서요. 서방님이 우리 아빠를 구해줬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09년 7월 15일이었어요.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넘어갔습니다. 15년 전 베트남 하노이.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거리는 오토바이로 가득했죠. 12살 란이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을 타러 갔다 오는 길이었죠. 란,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아빠. 선생님이 제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딸 똑똑하지. 아버지가 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빵빵.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콱광. 오토바이 운전자가 튕겨나갔어요. 바로 란의 아버지 앞이었죠. 아빠.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대신 자신이 부딪혔어요. 쿵. 아버지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아빠, 아빠. 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구경만 했죠. 그때 한 청년이 뛰어왔습니다. 23살 박민수였어요. NGO 봉사자로 베트남에 와 있었죠. 비켜주세요. 제가 응급처치 배웠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출혈을 막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결심했어요. 제가 업고 갈게요. 민수가 란의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성인 남자였지만 힘겹게 버텼어요. 병원이 어디예요? 저기요. 500m. 란이 울면서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뛰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요. 등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 버티세요. 조금만 더. 란이 옆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오빠, 우리 아빠, 제발. 민수가 란을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꼭 살릴게.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란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응급실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란이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해요. 베트남어로 수없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잘 될 거야. 5시간의 응급수술 끝에 란의 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민수는 병원비까지 내주고 떠났어요. 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건강하게 잘 살아.
공부 열심히 하고. 오빠, 이름이 뭐예요? 박민수? 한국 사람이야. 박민수? 란이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란은 그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서 란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 후 2년 뒤에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한국 청년을 꼭 찾아서 보답하라고. 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년간 서방님을 찾았어요. 박민수라는 이름만 갖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국제결혼 중개소마다 수소문했어요. 혹시 박민수라는 사람 있냐고. 란아, 드디어 찾았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바로 그 오빠라는 걸. 란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죠?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란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억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내 아버지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덕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넌 은혜를 갚으려고 한국까지 온 거야? 네, 어머니. 의사를 포기하고. 네. 아빠와의 약속이었어요. 순덕이 란을 꼭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아니에요. 저야말로 숨겨서 죄송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이미선이 훔쳐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황 이장도 복도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런 사연이.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황 이장이 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년 전의 은혜, 5년간의 찾기,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재회를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런 사연이. 우리가 정말 잘못 봤구나. 복덩이가 맞았어. 진짜 복덩이. 만식은 구석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젠장.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향했어요. 란에게 사과하러요. 란 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마을 가족 돼줘서. 란은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란이 병원 옥상에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란아, 네, 서방님. 고마워. 15년을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살려줘서. 민수가 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살아가자. 네. 평생 함께요.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이어온 은혜와 보은이었죠. 그리고 이제 란과 민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란이 만든 재활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이제는 혼자 걷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란아, 오늘 김치 담가야지.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김치를 담갔어요. 진짜 모녀처럼요.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란은 보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 건강 상담을 열었습니다. 란 선생님, 허리가 자꾸 아픈데요. 어르신, 이 운동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을 어르신들이 줄을 섰어요. 란을 보러 오는 게 낙이 됐죠. 우리 며느리 자랑이야. 순덕이 어디를 가든 란 자랑을 했습니다. 아줌마들이 질려할 정도였어요. 알았어. 우리도 부러워.
김만식은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개발 계획이 무산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았으니까요. 떠나기 전 만식이 란을 찾아왔어요.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죠. 란은 웃으며 용서했어요. 만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고맙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민수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누가 와요? 특별한 분이야. 란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베트남 여성이 나왔어요. 란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란이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란아, 우리 딸. 어머니도 울었어요. 민수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란의 남편 박민수입니다. 베트남어로 준비한 인사말이었어요. 란의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란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았어요. 순덕도 앞으로 나왔어요.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환영 잔치가 열렸습니다. 란의 어머니를 위한 자리였어요. 란이 직접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쌀국수, 월남쌈, 분짜.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먹었어요. 이게 베트남 음식이야? 맛있는데? 란 씨, 레시피 좀 알려줘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 이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란 씨와 란 씨 어머님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란의 어머니가 란에게 작게 말했어요. 란아, 아빠가 하늘에서 좋아하시겠다. 네, 엄마. 아빠 약속 지켰어요. 두 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 뒤, 란은 한국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어요. 마을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밀란 가정의학과였어요. 민수와 란,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였죠. 개원 첫날,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란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란 선생님, 축하해요.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의원이 생기다니. 란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10년 전 베트남에서 입던 그 가운이었죠. 첫 환자는 순덕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우리 며느리 얼굴 보러 왔지.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란도 웃으며 순덕을 진찰했어요. 진짜 모녀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수와 란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베트남 하노이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15년 전 그곳. 민수가 란의 아버지를 구했던 바로 그 거리였어요. 하노이 거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어요. 여기였어요, 오빠. 란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던 곳이요. 민수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빠가 아빠를 업었어요. 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m를 뛰었죠. 저도 옆에서 함께 뛰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난 몰랐어. 그게 우리 운명의 시작인 줄. 저는 알았어요. 오빠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민수가 란을 꼭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15년을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를 살려줘서. 길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죠. 15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의 12살 소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라나. 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15년 전 민수가 란의 머리를 쓰다듬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이 담겼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봐요. 저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2년 뒤 란과 민수에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밀란. 아버지의 민, 어머니의 란을 딴 거였죠. 순덕이 손녀를 안고 웃었어요. 우리 밀란이 할머니 사랑받을 거야. 란의 어머니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손녀를 돌봐줬어요. 두 할머니가 손녀를 사이에 두고 행복해했죠.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란 선생님 축하해요. 예쁜 딸 낳으셨네요. 선물이 쌓였습니다. 이미선 선생님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란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완벽한 가족이네요.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황 이장도 왔습니다. 란 선생,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이장님 과찬이세요. 아니요. 선생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소.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덕, 란의 어머니, 민수, 란, 그리고 아기 밀란. 오순도순 밥을 먹었습니다. 순덕이 란의 어머니에게 김치를 건넸어요. 란의 어머니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어요. 민수가 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란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오빠 가족을 지켰고, 이제 제 가족도 생겼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진정한 복은 덩굴째 굴러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행, 그것을 평생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15년이라는 긴 시간, 5년간의 찾기,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행복. 이 모든 게 2009년 7월 15일, 한 한국 청년이 베트남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업고 뛰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표지판에 새 문구가 붙었어요.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마을, 함께 사는 마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복덩이는 우연히 굴러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란과 민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을 어딘가에서 아기 밀란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웃음소리는 15년 전 하노이 거리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인연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